글로벌 공인 프레지 전문가이신 안영일 대표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연해 주실 주제는 뛰는 PPT 위에 나는 프레지라는 주제이십니다. 그러면 프레지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시죠. 저에게 주어진 15분간의 시간 동안 신개념 프레젠테이션 도구 프레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프레지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거는 온라인으로 그냥 무료로 누구나 처음에 쓸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카메라 주의해 주세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 쓰면서 실제 사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프레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신 네이버나 다음 또는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검색창에다가 한국어로 쿨하게 프레지 하고 죄송합니다. 프레지 하고 엔터키를 꼭 눌러주시면은 가장 바로가기 링크의 상단에 prezi.com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고 누구나 공짜로 그냥 가입을 하시면 쓸 수 있어요. 오늘은 그거를 구구절절히 설명은 못 드리고요. 가입이 끝나시고 나면 이러한 편집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편집 화면 안에서 여러분이 컴퓨터 접속을 했으면 마우스 잡고 계시겠죠? 오른쪽 왼쪽 버튼 중간에 뭐가 있나요? 휠 있죠, 스크롤. 그걸 위로 긁어주시면 오, very big 커집니다. 그리고 이 스크롤 아래로 긁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wow, very small 작아져요. 물론 여러분이 이런 사운드 이펙트는 절대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음향 효과는 제 컴퓨터에서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키보드에 1, 2, 3, 4, 5, 6, 7, 8, 90키가 있을 텐데 거기서 숫자 3번을 눌러주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요. 4번을 누르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의 여백을 커서로 꾹 누른 채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광활한 사이즈의 디지털 캔버스를 구경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의 원은 파워포인트로 봤으면 그냥 하나의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큰 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프레지는 이렇게 확대 축소 효과가 쉽다 보니까 이 광활한 캔버스에 수많은 원을 또 추가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많은 원을 또 이 원 안에다가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파워포인트처럼 단절되어 있는 슬라이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사이즈의 광활한 3D, 3차원 디지털 캔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화면에만 확대 축소 회전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에 삽입하시는 모든 글자와 그림에도 이 효과들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 적용을 하고 쇼를 연출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카메라가 보실 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섹시해 보이죠? 청취하시는 분들에겐 좀 무례를 무릅쓰고 제 엉덩이를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여백 공간을 살짝 클릭하면 이렇게 커서가 끔뻑끔뻑거리죠? 여기에다가 오늘 제가 저희 행사인 톡스 제가 긴장해서 오타가 나는군요. 기여해 주시면 됩니다. 톡스 그리고 북포럼 입력하고요. 오늘 프레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프레지 글자 적는 거 참 쉽죠? 보고 계신 분 중에 50대, 60대 분들이라도 이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화면 왼쪽에 보면 패스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패스 설정. 마음이 맑은 분들만 보일 것 같아요. 자, 이거 클릭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화이트보드나 칠판에 판서를 했는데 청중들에게 어떤 순서로 보여줄 것인가 순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톡스를 1번, 그리고 북포럼 2번, 프레지를 3번으로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화면의 확대, 축소, 회전 효과가 어디에도 적용된다 그랬죠? 글자나 그림에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적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북포럼을 살짝 제가 확대 효과로 키우고요. 그 다음 톡스를 살짝 줄이고요. 움직여서 비읍 안에 넣겠습니다. 혹시 좀 전 장면 잘 보셨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 기능 설명드릴게요. 프레지도 똑같이 제가 키워서 회전을 할 건데요. 이 프레지라는 세 번째 글자는 살짝 클릭했더니 파란색 박스가 등장하죠. 이 파란색 박스의 이름은 Transformation Tool, 변환 도구라고 부르는데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손바닥에 있는 이 손바닥을 커서로 붙잡고 움직이시면 이동 기능 적용되고요. 두 번째, 손바닥 위아래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확대, 축소. 모서리에 있는 점을 잡고 밖으로 당기시면 wow, very big 커지고요. 안으로 넣으시면 so small 작아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런 사운드 이펙트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로 커서를 가져가시면 동그란 점들이 이렇게
모서리에 등장하죠. 4개 모서리 모두 다 등장하고요. 이 점을 잡고 움직이시면 글자나 그림이 회전합니다. 자, 이렇게 회전시킨 상태에서 저는 프레지는 아주 키워다가 북포럼의 저 멀리 있는 지평으로 던져 넣을게요. 했더니 톡스라는 글자는 제가 조그맣게 줄여서 북포럼의 비읍으로 넣었죠. 그 다음 북포럼은 훨씬 더 확대가 되어서 그 바깥에 존재하는 거고요. 프레지라는 글자는 180도 회전해서 변방에다 갖다 놨는데 이것이 실제 감상하기를 했을 때 어떠한 느낌으로 화면 연출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스 1번이었죠. 이것이 2번 패스에서는 어디 들어있었나요? 이것은 북포럼의 비읍 안에 들어있었죠. 3번은 어디 있었죠? 180도 회전해서 아주 크게 변방에다가 제가 가져다 놨었죠. 자, 이것이 프레지의 기본적인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간단한 확대 축소 회전 효과만 활용하셔도 굉장히 많은 이펙트를, 효과를 연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청중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왔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프레지를 활용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연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강의가 약 10분 남았네요. 시작했을 때부터 약 6분가량이 흘렀습니다. 자, 제가 프레지를 처음 접했을 때 이 도구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굉장히 활발하고 역동적이면서 리듬감 넘치는 마더파더한 어머니 아버지스러운 도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리듬감을 그 음악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악 가사를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 음악 가사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예전 퀸이라는 그룹의 We Will Rock You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 노래를 부를 건데요. 이 노래 박자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쿵쿵짝 쿵쿵짝이에요. 가수도 아닌 네가 노래한다고 왜 우리가 박수 쳐야 되냐 하지 마시고 박수 치시는 건 여러분 스스로의 혈액순환과 불로장생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분을 위한 일이죠. 네, 저와는 무관하게 여러분이 이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3절까지 갈 거예요. 자, 준비됐죠? 자, 쿵쿵짝 쿵쿵짝 시작. 쿵쿵짝 쿵쿵짝 쿵쿵짝.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Singing, we will rock you. Everybody! We will rock you. 아주 좋습니다. 2절. Buddy, you're a young man, hard man, shouting in the street. Gonna take on the world someday. You got bloo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Waving your banner all over the place, singing, we will rock you. Everybody, 더 크게. We will rock you. 자, 3절. Buddy, you're an old man, poor man, bleeding in your eyes, gonna make you some peace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Somebody better put you back into your place. We will rock you. Everybody. We will rock you. 자, 마무리. I will rock you. Welcome to the world of rock and roll. 네, 감사합니다. 네, 락과 롤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확대 축소 회전 효과라는 프레지의 아주 간단한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렸었죠. 혹시 조금 전에 그거를 눈으로 보고 익히셨다면 여러분도 지금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자료는 금방 집에 가서 만들 수 있어요. 프레지는 그만큼 쉽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자료의 구조를 보면 제가 스크롤 아웃을 해서 지금 화면을 줌아웃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아까 글자를 확대하고 이렇게 떨어놓는 거 이동 기능으로 보셨죠? 그리고 프레지는 180도 회전해서 변방에다 멀리 갖다 놨었죠. 이거를 패스를 제가 반복 순환적으로 연결했더니 노래가 3절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톡스라는 글자를 북포럼의 비읍 안으로 조그맣게 줄여다가 갖다 놨었죠. 이 노래의 1절 가사들은 과연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이 노래의 1절 가사들은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당신의 캔을 멀리 여기저기 잡아버리겠다. 캔 안에 들어있네요. 줄여가지고 갖다 놨기 때문에 된 겁니다. 확대 축소 회전 효과라는 이 간단한 기본 개념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쉽고 간단하고 매우 재미난 경험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프레지에 대한 이런 간단한 규칙을 오늘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홈페이지 접속법은 알려드렸죠.
계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꼼수를 활용하시면 여러분은 유료 계정을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화면으로만 스쳐 지나갔는데 이거는 오늘 방송이 나가고 있어서 제가 발언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로그인 화면이고요. 그리고 프레지 홈페이지의 구성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편집 화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줌인과 줌아웃 효과들이 우리가 함께 봤던 기능이죠. 근데 이제 이 기능들은 굉장히 알기가 쉬운데 사실은 프레지를 잘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저는 2009년 가을에 처음 프레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프레지를 소개해줬던 분은 옷걸이 독서대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유명해졌던 염지용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영국의 왕립예술학교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요. 그 당시 이분의 프레지 소개를 받고는 저는 프레지를 처음 만들어보고 사람들에게 이 화면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이게 프레지가 굉장히 어지럽다라는 구토와 발열 설사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청중들에게 보여줬더니 피드백도 시원찮았고 그리고 이때는 프레지에 적히는 모든 글자나 그림들이 영어로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홈페이지도 영어였어요. 대중성이 없죠. 그리고 이제 전 그 당시에 직업이 실업자였습니다. 근데 실업자는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저는 실업이란 나의 본업과 프레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프레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저의 대학교 후배가 저에게 한양대학교에서 프레지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를 했어요. 저는 뭐 가진 게 없어서 실업자인데 형은 그리고 프레지도 한 번밖에 안 만들어 왔는데 왜 형을 연사로 데려가려고 하니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행님 지금 한국에서 프레지 한 번 만들어 봤으면 많이 만들어 본 거예요 하더라고요. 아 나는 그래 얼리 어답터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그랬습니다. 형은 실업자니까 연사료를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상심을 하면서도 그래도 좋아하는 대학교 후배 부탁이니까 한양대 가서 프레지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선보였던 자료가 이 자료였어요. We will rock you. 이걸 보여줬더니 청중들은 정말 똥을 싸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이 행사가 한양대학교에서 했던 이 행사가 2009년 10월 달에 했던 행사인데 9월 달에 했던 행사인데 2009년 9월 달에 이 친구가 프레지 본사에 한글 폰트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2009년 10월 9일인 한글날부터 우리는 프레지에서 한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마치 한국의 프레지계의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홍콩의 뱅커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종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때 청중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니까 사업이나 장사라는 게 고객이 좋아해 주면 고객에게 만족을 주면 고객이 나한테 지갑을 열어주는 게 모든 사업과 장사의 본질이겠죠. 저는 이때 청중들이 만족하는 걸 보고 나의 실업 생활을 타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프레지를 잠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이게 2009년 가을에 제작했던 저의 첫 프레지예요. 그리고 2010년 가을에 제작했던 두 번째 프레지입니다. 이 프레지는 굉장히 슬라이드가 파워포인트스럽고 꼰대 같은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2010년 가을에 제작했던 저의 두 번째 프레지는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화면에 혁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프레지라는 도구의 자유분방함과 리듬감을 잘 살렸어요. 이 1년 동안 그러면 저는 어떤 훈련을 했길래 이런 꼰대 같은 친구를 프레지다운 리듬감과 자유분방함과 감성이 넘치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저는 실업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백지에 그림 연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돈 없어가지고 배고프게 막 대학교에서 학식으로 점심 먹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밥 더 달라 그래서 락앤락에 담아다가 저녁에는 그걸로 밥 먹고 하는 식으로 매일매일 실업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매일경제신문사 앞에서 올해도 대일본 무역 적자가 사상 최악이다라는 기사를 목격했어요. 우리나라의 일본의 무역 적자는 항상 최악이라고 언론이 보도를 해왔죠. 특허나 지재권 이런 것들을 핵심 부품 소재를 아직 일본에서 많이 사와서 쓰기 때문인데 왜 일본은 우리보다 특허나 지재권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문제의 핵심적인 동력은 이 친구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덕후들. 오덕후가 저는 이거와 아주 연관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개 간의 어떤 연관성이 보이시나요? 지금 요즘에 자기 개발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강이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붐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도 좋아서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요즘엔 많은 피로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메시지를 추출해서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으세요. 재능과 열정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1만 시간, 온 열정을 다 바쳐서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3번 외쳐보면서 우리 끝낼까요? 하면서 청중들에게 할 수 있다 3번 외치게 하고 자기는 오르가즘을 느끼며 무대를 퇴장하자.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상식적이고 지성 있는 교양인이라면 대중들에게 그렇게 폭탄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기니까 어쩌면 성공을 한 거지. 엄마 아빠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거나 근면 성실함이 소처럼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친구 보세요. 만약에 그들의 말이 옳다면 이 친구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좋아하고 잘한 일을 분명히 찾았죠. 세일러문 미미짱입니다. 여기에 어쩌면 1만 시간 동안 열정과 재능과 사랑을 바쳤을까요?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성공을 못합니까? 그 방정식은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청중들과 대중을 호도하는데 저는 그 말에 절대 반대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루어낸 성과를 사회가 부가가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또한 즉 환경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세상의 문화와 운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출세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는 걸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저는 일본의 잉여들이 폭넓게 존재하는 걸 보고 굉장히 호기심에 빠졌습니다. 일본에 이런 잉여들이 많으니까 이들이 우리보다 생뚱맞은 발상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들이 우리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연결을 많이 할 수 있었겠던 문화적인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지금은 그 가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이때 제 통장에 돈이 50만 원 있었고요. 실업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집에 20만 원 놔두고 30만 원 들고 일본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 왕복 뱃삭으로 20만 원을 저는 썼고요. 10만 원 들고 일본에 갔고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저랑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실업자였죠. 근데 이제 저 친구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건 일본에 도착해서 알았어요. 도착하자마자 라면 먹었는데 2만 원 나가고 돈 8만 원 남았고 지나가는 일본 분들에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재워주세요 여러 번 도움을 청했지만 다 거절당했어요. 첫날엔 노숙을 했고요. 이때 11월 달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 사 먹고 그냥 왔다 갔다 밤샜어요. 두 번째 날에는 지나가는 일본 분들에게 어제는 제가 일본어로 계속 말을 걸다가 오늘은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하니까 본능적으로 전술을 바꿨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호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누군가의 집에 얻어 자기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막 외국어를 잘하니까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의 소개를 거치다 보니까 30일간 제 돈 한 푼도 안 쓰고 후쿠오카에서 시즈오카행까지 여행을 했어요. 용돈 받으면서 장애인 오타쿠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중에 어떤 한 분은 저를 만나서 막 감동했다 항상 울면서 감동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거는 그분과 만나서 같이 있었던 감동적인 동영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음향 시스템이 지원이 안 되고 동영상만 그냥 이렇게 무성 연극처럼 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삭발을 했던 장면과 삭발했어요. 그분 만나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울고 있을 거라는 잠시간의 영상을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싶습니다.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분이 저를 만나고 감동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오면 저의 직업이 뭘까요? 실업자죠. 현실은 실업자더라고요. 요즘엔 이런 여행을 하면 책도 많이 쓰는 청년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머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책으로 자랑할 만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뭔가 고유하게 창업을 해보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상품을 일본에 팔기로 결심하고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한국에는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어른들이 없어서 일본에 가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공연팀과 계약을 맺고 대일본 수출용 뮤지컬 세무라이 컴백 투 비보이를 만들었어요. 이 뮤지컬을 만들고 나서 제 경제력은 대한민국의 상위 0.1%로 들어갔고요. 경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처음 보시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반전이 있어요. 망했습니다. 네, 파산했어요. 이 뮤지컬 보신 분 없죠? 네, 이거 학교에서 1등이 2명 있잖아요. 앞에서 1등, 뒤에서 1등. 제 경제 성적이 뒤에서 1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뒤져버린 줄 알았어요. 직원들 다 떠나고 집에 조폭 들어옵니다. 돈 받으러. 그리고 이제 뭐 이때는 결혼하고 싶었던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까지 저를 떠나면서 인생이 중학교 때 인수분해 방정식 배우셨죠? 이때 인생이 인수분해 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꼈어요. 네, 저의 강의가 1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행을 끝내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죽어버리려고 한강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안 죽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다행스럽게 제 뮤지컬이 망했지만 이 연출력에 감동했던 사람들과 이 뮤지컬을 봤던 분들과의 어떤 인연을 통해서 저는 2010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주최되었던 세계환경회의의 총 코디네이터와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또는 이거 하면서 투잡도 굉장히 많이 떴어요. 뮤지컬 사업할 때 지고 있던 빚도 다 갚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흥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참 운 좋게도 여기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사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하시겠죠.
그 연사들의 파워포인트를 제가 받아서 검토하다가 이거 프레지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납품을 했는데 우연히도 제가 그렇게 납품해서 발표되었던 자료가 프레지 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큰 무대에서 프레지가 발표되다니 이슈와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과 명예가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가 1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009년 가을에 제작했던 이 프레지가 2010년 가을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대기업에서 열심히 잘 하려면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즉 무엇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그게 공무원 시험을 잘 보고 수능 시험을 잘 보고 직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프레지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요. 나는 이 글자나 그림을 굉장히 제약된 기능이 별로 없었죠. 확대, 축소, 회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는데 나는 이 컨텐츠를 여기에 배치할까 저기에 배치할까 또는 이 정도 돌릴까 말까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와 캔버스를 어떻게 설계할까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파워포인트처럼 갈라진 미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메타포를 상징을 상상해야 되는 적분적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question of why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1년 동안 실업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사는지 오늘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왜 하는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그 이슈를 풀기 위해서 집요하게 살았던 결과 그것이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어서 프레지가 저렇게 변했던 게 아닐까라는 스토리텔링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는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Q&A 시간을 잠깐 가져야 되는데요. 강연이 조금 길어져서 오늘 Q&A 시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의 느낌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네, 굉장히 프레지 느낌 자체를 리버럴하게 온몸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안영일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